기초교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세부 유형으로서 동전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랑 동전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동전을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까지만 따로 하기 위해서 12번 문제랑 14번은 했고요. 그러면 이제 금액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방법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단순히 그냥 여기 금액권 있죠. 단위. 금액권 장수가 개수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방법의 수는 무조건 1이니까 1 플러스 하면 2죠. 요거 플러스 하면 3. 그리고 플러스 1 하면 7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곱해. 사실 무조건 마지막 1 빼면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방법의 경우에서는. 그쵸? 이렇게 해야 모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나와요. 그쵸? 왜 그래요? 여기 1 왜 빼요? 1을 빼줘야 되죠?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여기 왜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하게 되냐면은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있는데 내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1, 이것도 500원짜리도 내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쵸? 그래서 다 곱해버리면,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여기 2 곱하기 3 곱하기 7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버려요. 한 가지만. 그래서 이를 마지막에 빼주셔야 돼요. 알았죠? 어쨌든 지불을 하긴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1 무조건 빼면 돼요. 쉽죠? 방법에 의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응용이 되더라도 뭐 바뀔 일이 없어요. 근데 금액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금액의 경우에서 볼게요. 금액의 경우에서도 자 어떻게 먼저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요거 금액에 따른 개수를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자 100원짜리가 4개 있고요.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지금 3개 있죠. 자, 금액의 경우에 쓰죠. 그러면은 자, 요 13번 문제는 자 100원짜리 4개랑 50원짜리 3개 먼저 생각해 볼게요. 50원짜리 3개, 요거 3개 다 낸다고 하면 얼마가 돼요? 15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2개 낸다 그러면은 100원이 되죠. 그러면 이 100원이랑 100원짜리 4개 중에 100원짜리 1개 낼 수도 있죠. 1개 낸다 그러면 총 금액이 100원이 되죠. 그러면 이 100원이랑 이 100원이랑 지금 같아요, 달라요? 금액이 똑같죠? 네. 금액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똑같다는 거예요? 1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이 요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금액이 똑같아져요. 그런데 아까 전에 방법의 수 하는 것처럼 풀어버리면은 요 경우랑 요 경우랑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맞죠? 그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니까. 1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총 금액은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금액이 100원짜리가 제일 큰 거잖아요. 제일 큰 거랑 그 다음 큰 거 있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탐색하시면서 이거 직전에 금액 있죠? 요걸로 가가지고 요걸로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0원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냐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50원짜리는 2개만 되는 거죠? 100원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건 중복이 된다는 건 있다는 거였죠? 금액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시 올라가죠? 다시 요거 올라가서 요거를 전부 다 50원짜리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를 다 50원짜리로 다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금액이 안 겹쳐요. 그렇죠? 그래서 100원짜리가 4개 있다는 거는 50원짜리가 8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8개 그래서 자 100원짜리 4개를 50원짜리로 치면 8개가 되니까 요거에다가 8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50원짜리는 11개가 돼요. 그러면서 요거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것도 봐야 돼.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거. 10원짜리 3개로 50원짜리 만들어져요?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50원짜리가 11개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는 걸 정리하면 돼요. 경우수를 세면 돼요.
그쵸? 그러면 50원짜리 11개 있으니까 아까 방법의 수 풀이처럼 플러스 1, 12 그리고 3 플러스 1 하고 마지막 1은 무조건 빼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48, 47까지 이렇게 돼요. 맞죠? 하나만 더 보죠. 이거 똑같은 거. 자, 15번에서는 특별하게 뭐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한되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말이 지금 필요해요? 이거 없어도 돼요, 맞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도 이제 바꿔볼게요. 그런 식으로. 자, 만원짜리 5장, 1000원짜리 7장이야. 바꿔줘요, 바꿔줘요. 1000원짜리 5장만 7장 최대로 해도 만원짜리가 안 되죠. 그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리고 1000원짜리 7장이랑 100원짜리네. 100원짜리 쓰는 택도 없죠. 그래서 이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요거 플러스 1, 8, 요거 플러스 1, 4, 이렇게 마이너스 1. 그쵸? 그러면 8, 6에 48. 자, 끝자리만 봐도 되죠? 끝자리만. 8, 6에 48, 끝자리. 8, 4, 32, 끝자리 2. 끝자리 1 빼면 끝자리가 1이 되셔야 되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됐죠? 별거 없죠? 다음. 이제 동전 끝났어요. 동전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자, 16번 봐주세요. 16번은 자, 주어진 우리가 세야 될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주어진 문자들이 주어졌는데 딱 눈에 띄죠? 어떤 문자들이에요? 당연히 알파벳인데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것들이 막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 출제가 되면은 대부분 이 문제는 순열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라고 해서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 중에서 7개를 다 줄 세우는 게 아니죠. 뽑죠. 이거 5개를 뽑을 거예요. 뽑아서 이제 줄을 세울 건데 두 종류의 문자로 이루어진 것의 개수겠죠. 두 종류. 5개 뽑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크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두 종류의 문자라고 하면은 A, B가 맞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 C 아니면 B, C. 요 3개밖에 없죠. 그래서 A, B 생각해 볼게요. 내가 A, B 두 종류의 문자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뽑는 거죠. 요거 말고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경우에서는 A, B, B를 줄 세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는 A, B, B를 줄 세우면 일단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준은 어떻게 했어요? 총 일단 5개. 5개니까 5팩토리얼. 소리를 나눠. 그렇죠? 근데 중복이 되죠? 요거 3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복되고 이 B는 얘 둘이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중복이 되니까 요게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바로 계산해버리면 자, 뭐 대충 암산은 될 거예요. 요 5팩토리얼이라는 5, 4, 3, 2 맞죠? 얘는 3팩토리얼에 3, 2, 2죠? 약분시켜버리면은 여기서 위에서 남는 거는 5 곱하기 4가 남고요. 2팩토리얼은 2잖아. 이니까 얘랑 약분하면 5, 2, 10까지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자, A, B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A, C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A, B나 A, C가 경우의 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구성이 똑같죠? A 3개, B 2개, A 3개, C 2개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남았어요? BC 남았죠? 근데 BC는 총 다 뽑아도 몇 개?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가짓수가 20가지가 되겠어요. 3번.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위 중에 기본적인 문제, 알았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 17번 봐주세요. 문자 이번엔 다 달라졌죠? 다 달라요. 다른데 약간 응용이 되는 뭐냐면 이런 경우와 같이 어떻게 했다? A는 B보다 항상 왼쪽에 두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C는 B보다 그러니까 알파벳 B가 기준이죠? 조건이 그렇죠? B를 기준으로 하여서 A가 왼쪽에 오고 C는 B보다 오른쪽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 A, B, C 순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띄워도 상관없죠. 맞죠? 그러니까 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요것만 갖추면 돼. 이 순서만. 요 순서만 갖추면 되는데 그러면
그 수소를 갖추는 경우가 여러 가지로 또 위의 문제처럼 나눠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경우로 나눠볼게요. A, B, C가 처음에 쉽게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하죠? 이렇게 된다면 이 A, B, C를 이렇게 여기 배치했을 때를 전제로 주권으로 하여서 의 총 경우의 수를 다 세본다면 요 DE가 이제 배치가 될 건데 DE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럼 두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가 두 가지. 그렇죠? 근데 결국 A, B, C를 하게 되면요. 남은 문제는 두 자리라서 다른 밑으로부터 다 얼마나 경우의 수가? 다 두 가지 되겠죠? 그러면 2에다 곱하기 얼마가 해주면 된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몇 개냐 보니까 A, B, C, A, B, C 이런 거죠. A, B, C, A, B, C 이런 거죠. 맞죠? 마치 이걸 다 세면 안 되죠. 세지 말고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다? 이거 가지수 세는 건 과연 뭐랑 똑같을까? 이제 A, B, C 이렇게 되면 요 5개 중에 몇 개 뽑게요? 마치 이건 5개 중에 3개 뽑기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계산 이제 줄여야 돼요. 5C3은 뭐랑 똑같아요? 5C 2랑 같으니까 요게 암산으로 약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10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0가지니까 2 곱하면 20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음 18번 이제 도형이 나왔거든요. 자, 총 8명 체크. 8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자, 일단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도형은 뭐예요? 원순열 배웠어요? 네. 자, 원순열 어떻게 하면 되냐? 1 깎아서 맞죠? 1 빼서 7팩토리얼 하면 끝이죠. 왜 7팩토리얼 하면 끝이 뭐였어요? 그게? 원래 원리적으로. 원래는 8명이지 N명. 총 전체가 N명이긴 한데 N2로 하는 건데 원순열은요. 이게 원이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중복되는 경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야 돼요. 그게 중복되는 게 몇 가지냐면은 N가지. 그래서 요거를 하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7팩토리얼 끝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같은 원리고 어떻게? 8명 8팩토리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복되는 게 있겠죠. 자, 예를 들면 거야. 이 사람을 번호로 칠게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랑 같은 경우로 봐야 되니까 중복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보면 1, 2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맞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요. 1, 2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얘가 1이고 한 칸만 땡겨서 얘가 2가 되는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 맞아요. 맞죠? 이건 다른 경우지만 어떤 경우?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 한 칸 더 움직여서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처음에 쓴 숫자랑 그 다음 쓴 거랑 두 경우가 같은 경우죠. 1 앞에 정면에 2 앞에 정면에 5 그렇죠? 1 정면 앞 1, 6, 2, 5 1, 6, 2, 5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게 몇 가지겠어요? 1이 여기 오고 1이 여기 오고 맞죠? 1이 여기 오고 맞아요? 1이 여기 오면 그건 다 같은 경우겠죠. 그럼 총 중복되는 게 몇 개? 4개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4로 나누는 거야. 알았죠? 뭘? 8팩토리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4로 나누는지 매번 생각하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매번. 도형이 막 바뀔 거니까. 도형이 좀 살짝 바뀔 수 있으니까. 왜 4냐면은 요 도형이 정사각형이니까 요 면이랑 중복되는 면이 몇 개예요? 똑같은 게. 이렇게 4개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계산은 이것도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계산이 중요한 계산. 8팩토리얼을 4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거는 8 곱하기 7 곱하기 쭉 들어가죠? 곱하기 1까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요 4 약분을 할게요. 요거 없애면서 요 8을 없앨게요. 그러면 남는 거는 이렇게 남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이 곱하기 이제 경우에 있어서 곱하기 할 게 많은 경우가 많겠죠. 공식을 쓰게 되면 8
팩토리얼 써서 예를 들어서 복잡하면 15팩토리얼 나오잖아, 맞죠? 좀 과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줄여야 돼, 또 알았죠? 다 계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끝자리, 알았어요? 웬만하면 끝자리가 다 다르게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 끝자리 얼마야? 2죠? 이 끝자리 얼마야? 0은 끝자리가 아니라고 보면 돼. 그러면 2 이렇게, 알았죠? 요거는 6 그러면 4죠?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은 정삼각형이죠. 총 몇 명? 9명이죠. 그래서 9팩토리얼 중복되는 게 몇 개다?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정. 그러니까 몇 가지? 세 가지죠. 요거 같아 보여요. 그러면 3을 약분시켜 버릴게요. 남는 걸 그래서 3, 3을 두니까 맞죠? 이렇게죠. 3, 8, 7, 6, 5, 4, 3 이러면 되죠. 9는 약분시켰어요. 3 남았죠. 그래서 끝자리만 6이죠. 그래서 끝자리 6인 거는 3번. 자, 20번 보세요. 20번은 어떤 종이에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 몇 명이야? 6, 8, 10이네. 10팩토리얼 나눠 중복되는 몇 개다? 이건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을 꺼버리면은 요 면이랑 요 면과 요 면이 같아지죠. 그리고 다른 남는 면이 없잖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맞죠? 그래서 두 가지다. 그럼 약분시키면 자, 요거 10이니까 자, 보세요. 쓸게요. 요거 약분식 이렇게, 이건 약분을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죠. 자, 10 곱하기는 10은 숫자가 없는 거야, 맞죠? 10 곱하기는 무시하세요. 1 곱하기랑 똑같으니까. 네. 얘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버리고, 그냥 버리고. 그리고 얘는 숫자 큰 거 좀 없애면 좋겠죠,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끝자리가 2인 거. 없어요? 그럼 계산 실수하겠죠. 다시. 요거 없애고. 6, 7, 8, 2, 2, 3, 2, 12, 12, 2. 뭔가 지금 2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4, 3, 2, 4, 2, 2, 3은 6, 5, 4, 2까지 몇 가지 되는데요? 10팩토리얼가 이렇게 2, 3은 요거 두 개 곱해서 몇 가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요거 곱해야 되잖아, 맞죠? 뭐가 빠졌어요? 19, 8, 7, 5, 4, 3, 2가 없어요. 2가. 왜 2가 없었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끝자리가 4. 그래서 2번. 다음. 자, 확률 10번 문제 있는데 21번. 바로 풀게요. 자, 숫자가 0, 2, 3, 5, 6, 8, 9 있고요. 각각 적힌 7장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4장의 카드로 정수를 만드는 거, 정수. 그러니까 정수를 만든다는 4자리짜리는 뭘 딱 생각나야 돼. 맨 앞자리 숫자가 0이 될 수 없다. 0이 있는데 기본적인 숫자 카드가 있다면 0이 올 수 없죠, 맨 앞에는. 그래서 내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고 했죠. 그래서 끌어보면 확률이라는 건 뭐분의 뭐가 된다는 거죠. 분수야, 분수. 그래서 분모가 뭐다? 뭐뭐 때 이렇게 되실 때 뭐뭐 사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콤마 요 기준으로 나눠가지고요. 요게 분자, 요 앞에가 분모수 마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어떤 전체 경우수? 4자리 정수를 만드는 전체 경우의 수 분해. 그 중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하면 돼요. 그러면 4자리 정수를 만드는 총 경우의 수를 세보셔야 되죠? 4자리. 4자리를 만드는 총 경우의 수를 세보시면은, 자, 일단 우리가 숫자를 막무가내로 막 세볼 수 있는 게 아니라 0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0이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야 될 게 0이 여기에는 올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올 수 없으니까 0 빼고 올 수 있는 첫 번째 자리 의 총 경우의 수는 0 빼면 총 7장이니까 6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6가지 올 수 있다. 6 쓸게요. 그쵸? 그러면 그 6가지 중에 2가 왔다고 칠게요. 2 빼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부터는 아무거나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또 6가지가 남죠. 그러면 3을 또 써버리면은 5장이 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씩 깎아가지고 이렇게 되시겠죠. 이게 뭐다? 4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싫으면 이렇게 식날 때 써두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세봐야 되겠죠. 짝수. 짝수의 조건이 뭐예요? 끝자리죠, 끝자리. 끝자리에 0, 2 지금 있는 숫자 0, 2, 6, 8이 올 수 있죠. 0, 2, 6, 8. 그런데 또 그러면서 뭐다? 그러면서 모두 갖춰야 돼. 정수 중에 짝수잖아. 맞죠? 정수 중에 짝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첫 번째 자리는 어찌됐든 0을 올 수 없는 거야. 맞죠? 여기는 0을 올 수 없으니까 또 0인 경우나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끝자리, 네 번째 자리가 0이 왔다고 칠게요. 그렇죠? 얘가 0이 온다는 조건 하에서 세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0이 왔다고 하는 거 하에서 여기 조합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0 빼면이죠. 0 썼으니 0 빼면 남는 숫자가 6개니까 여기 6 그리고 하나 더 썼으니까 이제 5 곱하기 4 이렇게 되시죠.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시죠. 이게 뭐다? 끝자리에 0이 왔다는 전제하에서의 총 경우의 수, 짝수. 그 다음 이번에 0이 아니라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 나머지가 2랑 아까 체크했던 6이랑 8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2, 6, 8이 왔다고 전제했을 때는 자 여기 2가 왔다. 끝자리가 2가 오는데 2가 오면 남는 거는 6장이지만 또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0 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나눠서 생각했던 거고요. 0도 추가로 빼버리면 남는 건 5장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5장 곱하기 그리고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5 그리고 얘는 또 1 깎아야 되겠죠. 이렇게 돼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 어떤 경우다?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2 같은 숫자가 오는 경우죠. 근데 여기 이제 2가 오면 이런 경우가 되지만 2 말고 6이나 8이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얘랑 플러스 얘를 다 분자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 계산을 해보면 요 계산이 좀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계산해도 느리지 않아. 숫자가 뭐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좀 계산 싫으면 묶어도 돼요. 묶어도. 그래서 잘 보니까 공통 숫자가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5 곱하기 4랑 5 곱하기 4가 똑같죠? 그렇죠? 20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그러면 20을 묶어버리면은 여기 남는 건 6이 남고요. 얘는 5, 3, 15가 남죠. 남는 거는. 그래서 15랑 6이랑 더하면 되죠. 그래서 22. 뭐 이렇게 해도 맞죠? 그러면 요거를 나눠라. 뭘로? 요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얘는 얘랑 똑같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얘 약분되니까 이렇게 해서 3, 2, 6, 3, 7에 21. 그래서 6이 12분의 7. 알았죠? 여기 답이에요. 그래서 2번. 22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은 원순열이네. 그렇죠? 원순열. 자, 어떤 조건? 어떤 사건?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여. 이웃은 어떻게 했어요? 이웃은 무조건 어떻게? 이웃해야 될 대상 있죠? 요걸 한 묶음으로 일단 봐. 알았죠? 얘 2명을 한 사람으로 봐야겠다. 그럼 총 몇 명이요? 3명 플러스 1명이 되니까 4명이죠. 4명을 배치하는 건데 그게 일렬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원순열이니까 1 깎아. 총 4명인 것처럼 쳐놓고 1 깎아. 맞죠?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기보다 얘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확률이죠, 확률. 분모가 뭐예요?
여기 끝나겠죠? 끊어서 그냥 이 5명을 원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뭐다? 분모가 들어가잖아. 원탁에 배치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맞죠? 그래서 5팩토리얼이 아니라 4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얼마나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약분하면 요거 없애도 얘가 남는 게 4가 남죠? 그러면 4분의 2죠? 그래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답이 2분의 1이. 그 다음 23번. 그래서 위에 봤던 그 두 문제는 확률 문제인데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확률 문제였던 거죠. 맞죠? 경우의 수 이론과 확률이 조합된 문제라고 한다면 23번은 단독 확률 문제, 단독 경우의 수랑 관련이 없는. 자, 눈이 온 다음날 눈이 올 확률은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 이런 문제는 나뭇가지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며칠을 더 뒤로 가게 되냐면 오늘이 12월 19일이고요. 19일에 이미 눈이 왔다는 조건 하에서죠. 눈이 왔음을 전제로 다음날부터 12월 22일에 눈이 또 올 확률이죠. 그러면 19일을 기준으로 몇 번 더, 며칠 후예요? 20일, 21일, 20일, 3일 맞죠? 3일 후까지 가기 때문에 나뭇가지 그림이 좀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19일에 동그라미 눈이 왔다 칠게요. 그럼 20일 왔다 오지 않았다 맞죠? 그리고 왔다 오지 않았다 이러면 20일, 20일 하고 한 번 더 3일 후니까 한 번 더 왔다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에요? 어찌됐든 맨 마지막에는 22일 눈이 오는 경우 수만 확인하면 되니까 오는 거 요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는 거 요거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이건 나뭇가지 그림을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나뭇가지가 많이 뻗어나가니까 이럴 때는 맨 처음에 요 값 있죠? 요거 좀 큰 값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기가 일단 100이 아니라 이럴 때는 좀 숫자 크게 1000 알았죠? 1000 잡고 들어가요. 1000가지다 알았죠? 1000 있는데 이제 숫자 쪼개볼게요. 전체 경우가 몇 가지다? 1000가지. 1000가지를 기본으로 했을 때 여기 와야 되는 경우의 수가 더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눈이 올 사건의 확률이 되죠. 그래서 왔는데 왔다. 오고 또 올 확률이 20%죠. 그러면 1000에 20%니까 200까지죠. 그래서 20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얘 남는 거는 몇 가지? 얘는 800 자연스럽게 써버리고 요거의 20%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남는 거니까 그리고 오고 오니까 20% 4일 8 이렇게. 그리고 오지 않고 오고 요새 오지 않고 보시면 오지 않고 오죠. 그게 25%죠. 그럼 요거 4분의 1 하면 되겠죠. 4분의 1. 그리고 오지 않고 오고 4분의 1. 요거 800을 4분의 1. 오고 20%. 요거 남는 거. 오지 않고 오고 4분의 1. 150. 그렇죠? 요거 다 더하면 되죠. 이게 눈이 오는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거 8이죠. 분모는 뭐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요게 분모가 되죠. 1000. 요게 딱 숫자 수치에 없으면 어떻게? 한번 약분해 보시면 돼요. 약분 한 번만 하면 위로 요게 답이 되죠. 3번. 자, 한 발을 쏘아서 명중시킬 확률이 5분의 3인 사기 선수가 3발을 쏘는 시합에 출전할 때 2발이 아니라 2발 이상이니까 2발 이상 명중시키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2발 명중이랑 3발 명중이죠. 그럼 3발 모두 명중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5분의 3이 연속적으로 계속 가져야 돼요. 동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5분의 3을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맞죠? 이게 3발인 경우 그 다음 2발인 경우 있죠? 근데 2발은 지금 3발을 쏠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3발에서 2발이라고 하는 거야. 얘 명중 근데 얘 명중하지 않아야만 하는 거다. 그럼 이거의 확률은
5분의 3이 명중인데 이런 게 하나 더 있죠. 근데 명중하지 않아야 되니까 나머지니까 5분의 2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다예요. 요것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이거랑 더하면 되죠? 그쵸?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계산을 이렇게 좀 그나마 조금 줄여보면은 여기 5분의 3 있죠?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요 부분이랑 요 부분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 똑같죠?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것만 계산해버리죠. 25분의 9죠. 그래서 25분의 9로 묶어진다 곱하기 9고 요거만 계산해버리면 5분의 요거는 6이거든요. 그래서 5분의 6이랑 5분의 3이랑 더하면 되죠. 그럼 5분의 10, 11이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쵸? 따라왔죠? 그러면 이거 약분이 안 되죠. 계산할 수밖에. 125분의 99가 되거든요. 5분의 9 더하면 보실 수 있어요? 11이 아니라 6 플러스 4이죠? 그래서 99, 82이죠. 그래서 125, 82 나? 4번에 있죠. 다시 이제 표 해석으로 돌아올게요. 요거 하고 또 뒤에 또 응용수리가 또 있어요. 요거 하면 응용수 또 나와요. 요거는 쭉 보시고요. 그냥 보시고요. 요거 끊죠. 네. 자, 표 해석 유형 부분 다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요것만 한번 같이 볼까요? 선지에 이렇게 증가율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 감소율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 가장 작은 게 무엇이냐, 또는 변화를 큰 거 골라라, 작은 거 골라라 물어보거든요. 요 세 가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증가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호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어요. 다 떠나서 수치 자체가 값이 큰 게 증가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퍼센트가 주어졌죠? 5%, 8%,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렇죠? 그래서 증가율은 마이너스 표상 추자치 대수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여기 쭉 보시니까 대소비율이 이렇게 있거든요. B, A, C. 얘가 제일 크고 얘고 얘도 있죠. 그 다음 얘고 얘도 있죠. 증가율은 일단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증가하는 것 중에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증가율은 증가하는 것 중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통틀어서 이 5개 중에서 고르긴 하는데 이 중에서 일단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는 작은 거고 맞죠?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니까 얘는 작은 축에 들어가는 거고 얘가 일단 이겨요 맞죠? 근데 이 중에서 5, 8, 1이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것 중에 마이너스 값이 작은 게 그 다음 4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4등, 얘가 5등.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야. 증가율은. 그리고 감소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감소는 자, 감소하는 것 중에 비교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1등이에요? 얘가 1등이에요. 얘가 제일 많이 감소해요. 1등, 2등. 그럼 얘는 뭐다? 이미 얘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감소율 비교 그러면 증가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소하는 것 중에서만 비교하면 돼요. 감소율은. 그다음 변화를 뭐 했어요? 변화는 절대값이에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절대값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증가율이 달라지죠. 무조건 절대값으로 얘 8이 일단 어쨌든 1등. 얘가 마이너스 6인데 절대값은 6이죠. 그래서 1등, 2등이 돼요. 1등, 2등, 3등, 4등, 5등이죠. 이해하셨어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뭐 이런 거는 선지 풀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편하고요. 문제 바로 보세요. 대표 문제? 표해석 문제, 대표적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전형적으로 보이고요. 옳은 것을 고르면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디귿 그렇게 디귿. 이게 주사관이나 군대 쪽은 성적이 이렇게 4개가 나거든요. 성적 풀려도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2개짜리다. 그러면 기억이 2개고 니은이 2개고 기억 3개고 니은이 2개고 디귿이 2개고 리을이 2개죠. 2개짜리 중에 하나 본다면 뭐 여러 개가 되거든요. 니은도 좋고 디귿도 좋고 리을도 좋아요. 맞죠? 그래서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거? 이럴 때는 쉬운 거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쉬운 거예요? 그나마 좀 하지 말아야 될 문제 하나 있어요. 일단 어렵진 않지만 디귿이 계산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합하고 60%니까 요거 좀 싫고 요거 100%는 판단 쉽거든요. 100% 이상은 증가율이 100%다 어떻게 해요? 2배 이상 보는 거라서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순서 비교도 어렵진 않아요. 보통. 그래서 니은에 리을 보시면 돼요. 리을 볼게요. 그러면 2012에서 14년 동안이 이제 우리가 법이고요. 전년 대비 단어가 들어있죠. 여기에 단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요 전년 대비 단어가 있기 때문에 11년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9화는 요거는 지하철 사고 발생 건수. 자, 연도별 자료이면서 지하철 사고 발생 건수 자료는 그림 자료이죠. 그래서 그림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11년도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배 이상이다? 계속 그래요? 아니죠. 뭐 여기만 봐도 2배 이상이 아니죠. 다 2배 이상이 아니겠죠. 너무 싫어. 그래서 X.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요. 일보기를 지울 수 있죠. 그래서 소가돼 이렇게 바로 하면 2개 남죠. 그러면 뭐 엇갈리는 게 니은이랑 디귿이잖아요. 이 중에 하나 보시면 돼요. 쉬운 거. 그러니까 뭐 보자고요? 니은 보면 되죠. 니은. 차라리. 자, 니은 보고 문제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디귿을 풀어드릴게요. 운행 중 단계와 도착 단계 발생 건수 합은 여기죠? 단계와 도착 단계. 운행 중 단계. 운행 중 단계라는 거. 요거 2개. 그쵸? 얘랑 얘 2개의 합은 얘랑 얘 2개의 합은 전체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실행 이렇게 되죠? 590분의 223 플러스 172가 60% 이상인지 판단하시게 되고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산하시면 안 되죠. 옆에 어떤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들었죠? 절대치 자료가 있고 옆에 상대치 자료가 있어요. 함께 표 하나에 같이 쓸 때는 상대치 쪽을 먼저 봐야 계산이 줄어든다. 근데 이게 세로 방향으로 100%가 되는 자료니까 얘랑 분모가 똑같아요. 물론 얘로서 분모가 똑같아요. 얘로서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얘랑 그냥 더하면 되겠죠? 2개 더하면 60이 넘어가죠? 그래서 맞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그 다음 기본 문제 보세요. 자, 1번 풀어드릴게요. 자, 위표에서 2005년 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은이라 되어 있고 제목 보시면 제목이 연도별, 산업별 임금 내적. 그러면 이 데이터가 뭘 뜻해요? 제목이 임금이라 되어 있으니까 임금을 뜻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인지는 항목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바꿔야 돼요. 좀 친절하게 이렇게 좀 보다는 이게 제목이라고 쳤을 때 친다면 여기 그냥 임금 하지 말고 여기다 어떻게 월평균 임금이라고 해줘야 돼요. 임금, 월평균 임금 이렇게. 그러면 1번 문제 출제 의도는 뭐겠어요? 제일 작은 거 고르는 게 의도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문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것도 고쳐야 되죠. 너 여기다 월평균 임금 다 고쳐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고치면 이제 여기서 제일 작은 거 얘니까 숙박이다. 4번. 그다음 이제 2번 보세요. 2004년에 전년 대비니까 03년 대비 04년 03년 대비 04년에 제조업의 임금이 그러니까 12% 상승했다라는 건 증가율이 12%다. 그렇죠? 2004년 제조업의 임금은 이렇게 보여요. 어떤 값에서 어떤 값으로 몇 퍼? 12%가 있다. 그럼 2004년 임금 요거 A 요거 얼마냐고 물었죠? 요거 알려면 기본적으로 요걸 알아야 되죠. 요거 알면 요거랑 계산해가지고 요거 알 수 있죠. 보시면 이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12%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2% 증가해서 얘가 된다. 골라야 되죠. 자, 이래서 바로 계산하지 말고 항상 습관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값을 물어보는 건지 아닌지를 보세요. 정확한 값을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이거 대략적인 값 물어봐요? 정확한 값을 물어봐요? 대략적인. 어떻게 해요? 추측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런 언급이 있어야 돼요. 발문에 정확한 값을 좀 특별하게 이야기란 말이 없잖아. 네. 소수점 첫째 다 노려가는 말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돼야 돼요. 문제가 잘못 만든 게 아니라 맞죠? 네. 근데 아쉽게도 끝자리가 뭐야? 다 다 6이니까 이제 끝자리로 푸는 방법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선지 수치 간격이 매우 가깝다.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정확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해보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2050에서 12%를 증가시켜서 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50에는 어떻게 해요? 12% 증가한다는 말은 증가율이 12%라는 거는 배율로는 1.12배라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1일 때 얘가 1.12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말은 2050에다가 곱하기 1.12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되죠. 수치 간격이 어떻게 해요? 가까우니까. 조금 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적당히 좀 멀었으면은 1.1이 안 곱해도 돼요. 어느 정도? 그냥 1.1. 한 10%인데 10%. 근데 이거는 좀 그러면 좀 위험해요. 이 정도는 알았죠? 그래서 10% 증가시키고 2%도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2050에서 10%는 뭐야? 한 자리 내리면 되죠. 원수를. 맞죠? 2%는 이거의 20%죠. 맞죠? 그러면 요 2 곱하면 4, 1이죠. 맞아요? 합치면 2, 5, 6이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되죠? 됐어요? 그럼 2306이네, 맞죠? 2306. 그래서 답은 2306이 답이 돼야 돼? 있어요? 296. 아까 계산 2구는 나왔어요? 네. 2구이 답이 돼야 돼? 그래서 3번. 다음 3번 보세요. 자, 옳은 것을 고르면 이번엔 선지 다 풀어볼게요. 1번 옳은 것. 서울 사람들이 타 지역 인구에 비하여 등록 차량 수가 많다.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타 지역 인구에 비하여 등록 차량이 많다. 제목이 뭐죠? 1인당 자동차 상대치죠. 1인 당이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각각이 뭐 뜻한다? 상대치예요. 그러니까 요거 분모가 뭐예요? 서울 사람. 요거는 2007년이면서 서울인 인구, 총인구. 그게 분모야. 요거는 2008년이면서 서울인 총인구. 그게 다 분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다 뭐다? 있다는 거 맞죠? 그런데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등록 차량 수를 비교 물었잖아요. 요거 비교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록 각 지역에 각 연도별 각 지역의 그 등록 차량 수는 얘네들 데이터에 다 분자죠. 그러면 분모를 알아야 되죠. 배운 대로 분모. 여기다 분모를 곱해줘야 등록 차량 수가 도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분자 등록 차량 수를 알려면요. 얘는 2007년 서울 인구를 알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서울 인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도 2007년 대구 인구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각 지역별 인구가 안 줘졌죠. 연도별 인구 이렇게 안 줘졌잖아. 안 줘졌기 때문에 비교가 이거 불가능해요. 그걸 아마 의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다. 뭘 알 수 없다? 분모를 알 수 없어서 분자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거 잘 나온댔죠? 분자 비교 묻어놓고 분모를 알 수 없어서 틀리게 한다. 그럼 이거 문제가 그렇게 출제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풀도록 출제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그렇게 의도하기에는 문제가 선지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뭐가 이상해. 그렇게 쳤다고 해도 뭐가 이상해요. 지금. 여기에 빠져야 돼요. 이걸 왜 굳이 없어요? 헷갈리게. 그냥 타지역에 이러면 돼요. 그렇죠? 인구 넣으면 안 돼요. 마치 인구 넣어버리면 그냥 인구당 등록 차량 수를 비교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고요. 맞죠? 왜 아니라고. 그래서 인구 빼고 하면 1번 선지가 틀렸다. 2번 서울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차량이 이거는 이제 뭐야?
차량이 늘지 않는다. 그럼 이 차량이 늘지 않는 판단의 그 근거의 용어는 등록 차량 대수라고 한다고 보더라도 맞죠? 등록 차량 수라고 한다고 보더라도 친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자료는 등록 차량 수가 아니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령 연도별로 서울이 연도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0.9가 아니라 숫자가 0.29, 0.3, 0.31, 0.3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얘네들의 부모를 모르잖아. 그렇죠? 이해하세요?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등록 차량 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X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얘랑 거의 같은 거야. 3번 2007년 첫 번째 연도에 비해서 맨 마지막 연도 2010년에 요거는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뭘? 상대치료. 차량 대수가 아니라 1인당이죠. 그럼 이거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그대로 봐가지고 증가폭이 제일 큰 거. 그래서 전남이 33에서 37로 4 증가했거든요. 4보다 크게 증가한 게 있나요? 보시면 없거든요. 그래서 3번이다. 4번 강원은 경북보다 도로 시스템이 더 발달했다. 자, 등록 차량 개수가 설령 그렇죠. 등록 차량 개수가 1인당 차량 등록 개수가 오히려 더 작고요. 숫자도 작고 숫자가 강원이 더 작기도 하고 그게 크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얘보다 얘가 크다고 하더라도 도로 시스템이 더 발달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해요. 알 수가 없다. 다음 4번. 자, 4번. 추측 가능한 우리나라 공업 특색. 자, 제목이 없으니까 발문을 볼 수밖에 없고요. 요거 읽게 돼요. 우리나라의 자원의 수입 의존도죠. 그럼 요거 뜻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자원들인데요. 천연구무 자원이 활용되긴 하는데 비율이 100%라는 거 수입 의존도가 100%라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 하는 건 없다. 100% 수입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번 공업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가 못한 거죠. 우리나라가 공업 성장 속도가 빠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이런 거 있으면 뭘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도별 자료가 있어야 돼요. 시계열 자료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자, 2번 원료 지향성 공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원료라는 거는 여기서 뭐 이런 게 원료가 아니고요. 여기서 원료라는 건 이런 걸 원료라고 볼 수 있어. 원료 이런 거 알죠? 굳이 따지면. 근데 그렇다고 이게 100%라고 해서 공업이 발달했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입 의존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업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다음 3번 공업화에 따른 이것도 마찬가지죠. 환경업이 심각해지는 건 알 수가 없고요.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가공공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뭐 지금 가공공업이라면 얘네들 자원을 활용해서 만드는 걸 가공공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 가공을 중심으로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없죠. 여기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 다 틀렸어요. 오케이? 네, 다 없다. 그 다음 5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수는 기억 위치가 여기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상대치 자료니까 그 중에 100분율 자료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자 어느 방향으로 100%가 되는지 따져본다 했죠? 자 100% 방향을 따져보니까 일단 괄호로 된 수치랑 괄호가 안 되는 수치가 있으니까 괄호로 안 되는 것끼리만 일단 따져보시면 돼요. 맞죠? 그럼 쭉 보시면 어느 방향이 100%가 돼요? 대강 훑어보니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 안 되죠? 택도 없죠? 네. 가로일 것 같죠? 그럼 확인해보세요. 가로 대랑 다시 보니까 되죠? 뭐 B 하나 보면 맞죠? 이게 딱 100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얘랑 그래서 100이 돼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20이고 60이니까 20%가 되죠? 일단 해석은 나중에 하자고 맞죠? 해석은 뭐 지금 필요할 때 하면 되니까 답은 2번 하고 끝내고 6번. 자, 6번. 시대학 졸업생 중 라 그룹에 지원하여
취업까지 한 사람이 모두 30명이라고 할 때 니은에 알맞은 수는 니은이 여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괄호뿐만 아니라 뭐 이런 퍼센트, 괄호가 안 되는 퍼센트까지 해석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봐야 돼. 제목 보시면은 제목이 없으면 발문을 읽어봐야 돼.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볼게요. A, B, C 대학 졸업생들 중 국내 대기업 대기업 가나다라 그룹에 이게 중요하죠. 보세요. 지원한 사람. 부모는 뭐?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뭐 간단히 정리하면 뭐다? 졸업분의 지원이죠. 뭐가? 괄호가 안 된 거. 괄호가 안 된 거. 그리고 괄호 볼게요. 괄호 안은 지원자 중 취업까지. 가나다라 중 한 겹에 모두 지원, 이게 중요하죠. 모두 지원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보죠. 요거는 뭘 뜻해요? 괄호가 안 된 거니까 위에 거. 지원. 시대학, 그죠? 전체 시대학 졸업생 중에서 라 그룹 대기업에 지원한 사람의 비율을 퍼센트로 계산하면 11%가 된다. 괄호는 그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이 되는데 니은을 구하는 거죠. 니은을 구했다고 니은이. 근데 주어진 정보가 이제 그거 알면 니은을 알아낸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 분모 분자 알아낸다는 거고 확인한다는 거고 파악한다는 거고 분모는 뭐야? 이제 시대학 그렇죠? 중에서 그 중에서 라그 그렇죠? C 간단히 줄이면 변수만 갖고 오면 C 지원분의 라 취업이죠. 그렇죠? 요거 두 개 찾으면 돼요.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그건가요? 보세요. 같아요. 이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적은 예분의 예로 이렇게 적은 거는요. 이거 갖다 더 세부적으로 풀면 이거 중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앞에 뭐가 있다? 알았어요? C의 지원중을 깔고 있어요. 또 더 크게 보면 뭐가 깔려있다? 당연히 C 대학 졸업이죠, 졸업. 우리가 졸업까지 깔려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면 위에 분은 C 대학에 졸업해서 지원해서 취업 라 그룹에 지원한 사람 수가 분자예요. 근데 그게 이 요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요거예요. 30명이 맞아요. 30명이구나 이렇게 깔고 분자. 분모. 이제 요게 관건인데 C 대학 지원자 그렇죠? 그거 알아야 되는데 자. C 대학 지원자를 알아내려고 보니까 우리가 얘 보세요. 얘를 딱 보게 되니까 이 11%의 뭐가 요거 해석하면 요거 뭐였어요? 분모가? 자, C 대학 졸업분의 라 그룹 요거죠. 그쵸? 요게 밑에가 여기 뭐였어요? 요거였잖아요. 그쵸? 요건 우리 요걸 알아내야 돼, 맞죠? 근데 요게 뭐다? 여기 11% 분자죠. 그쵸? 분자니까 이거 알아내려면 또 뭐다? 요거 11%. 요게 계산하면 뭐가 11% 나오니까 요 11%랑 얘랑 곱하면 이제 맞죠? 분모라. 분자는 비율 곱하기 분모. 그러면 C 졸업은 뭐다 보니까 C 졸업이 있나 봐야 되죠. C 대학 졸업 어디 있어요? 있어 없어? C 대학 졸업. 여기 절대치가 있어야 돼. 취업. 이게 뭐야? 이거 뭐가 절대치가 하나 더 있는데 취업 희망자시거든요. 그럼 이 표로 봤을 때 이거 해석은 이렇게 돼. C 대학에 취업 희망자 수가 400명이 취업을 희망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C 대학 뭐야? 졸업자. 얘는 C 대학에서 취업 희망하는 사람 수 같은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불로라는 거 알았어요? 문제가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엄격하게는 바꿔야 돼. 알았어 이것도?
근데 이런 말 있죠. 아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 요거. 일단 졸업하면 지연을 다 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면 또 좋아요? 취업도 어떻게? 이러면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시대학교 졸업하면 뭐다? 다 지원하니까. 그래서 취업을 지원도 바꿔요. 그렇죠? 지원자수.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거 만든 사람은 이걸 출제에 의도를 했겠죠. 그렇게 한다면 요 400이 예의 분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400을 하고 그러면 분자는 비율 곱하기 분모니까 400의 11%니까 44명이죠? 맞아요? 그래서 44분의 35의 퍼센트 화해분의 답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44분의 30 답 몇 번 있나요? 답 있어 없어? 몇 번? 근데 이거는 가까운 건 몇 번이에요? 가까운 거. 요거 퍼센트 하면 대충 이 정도 나오거든요. 아마 이걸 또 이거 다 4번으로 의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 또 잘못됐죠? 정확해야 돼요. 또 알았어요?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 또 추가해. 어떻게? 약 맞죠? 약 넣으면 돼. 약. 오류가 2번 있었어요. 그럼 7번. 비대학 졸업생들 중 다그룹의 지원 이거 뭐였어? 이제 6번을 풀었기 때문에 7번 풀 때는 딱 이것만 봐도 이게 뭐겠다 딱 돼야 돼요. 맞죠? 이게 뭐야? 취업까지 가는 취업까지. 취업까지 간다는 거죠? 어떤 퍼센트의 분자라는 거죠. 네. 어떤 퍼센트? 그 괄호 맞죠? 괄호에 그렇게 바로 돼야 돼요. 그래 풀 수 있어. 그리고 좌표값을 물어보죠. B and 다죠? 그 위치를 보면 B and 다 요거죠. 요거의 분자라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되죠? 얘 곱하기 얘 해버리면 되죠. 맞죠? 어때죠? 얘 곱하기 해버리면 얘 분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2 곱하기 75 곱하기 700 하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은 선지가 지금 이거 60, 63, 74, 84 이렇게 있고요. 60, 63, 74, 84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75 곱하기 12 할 때 75가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4분의 3을 곱하는 게 제일 나아요.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7에 63 그래서 63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8번 보세요. 옳은 것을 고르면이라 돼 있고 1번 볼게요. 1번 일본과 한국 회사들보다 유럽과 미국계 회사들의 판매 증가율이 더 높았다. 판매 증가율. 자, 잘 보세요. 왼쪽 항목은 판매 대수. 오른쪽은 뭐야? 변동 지수죠. 제목이 빠졌으니까 또 제목 없으니까 발문 읽어야 돼. 발목은 별말 없다. 변동 지수. 그럼 요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변동 지수.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제 변동 지수라는 거는 변화 지수. 변화 지수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년 동기간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시점 2015년도 그러니까 14년도와 15년도 간의 비교가 되는 거고요. 얘가 99.5라는 거는 14년도에 100일 때 얘가 99.5가 된다라는 거니까 얘에 비해서 얘는 0.5% 감소했다. 맞죠? 0.5% 감소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증가율이 높았다 이러는 거니까 결국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00보다 커야 되겠죠? 자, 100보다 큰 게 당연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 이런 거죠. 하나 고른다면. 그런데 지금 국가가 막 섞여 있는데요. 일본과 한국 보시면 대강 일본, 한국이 위치가 이렇게 4개, 나머지 유럽, 미국이죠. 그럼 이러면 1번 선지가 맞으려면은 일본과 한국 회사들에 비해서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그 판매 증가율이 다 높아야 돼요. 그쵸? 예외가 있으면 안 돼.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선지고요. 그러면은 대강 이런 거 발견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 H가 109인데 9% 증가했는데 미국 G 바로 위에가 95.9% 감소했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관례가 되죠. 그래서 X.
2번 K 회사의 판매 증가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124.6이니까 24.6%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 B 회사의 판매 감소율이 가장 커요? B는 96.6이죠. 그래서 3.4% 감소했죠. 96.6보다 더 작은 거 하나 있죠. G가 95.9죠. 그래서 X, 2번 X, 3번 4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판매가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0보다 작다. 100보다 작은 거 전부 다 4개 빼고 그런가요? 오히려 100보다 큰 게 훨씬 많이 맞죠? 100보다 큰 게 훨씬 많으니까 4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가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그래서 X. 그 다음 4번. 작년과 같은 기간 동안 판매된, 이거는 이제 증가율이 감소율이 아니라 상대치가 아니라 수죠, 절대치. G보다 F, G랑 F 비교. 요거 두 개 비교고요. 지금 판매 대수가 줄어졌어. 이거 비교가 아니죠. 이건 2015년도고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니까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의도가 뭐겠어?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보시면 자 어떤 값? X값이죠. X값에서 몇 퍼? 요만큼 증가했어요. 3%. X값에서 3% 증가해서 얘가 되었다. Y값에서 몇 퍼? 95 정도. 4.1%. 4.1% 감소해가지고 얘가 되었다. 그러면 얘가 두 개를 비교해라. 이걸 의도한 거예요, 이걸. 그러려면 현재가 제대로 되었어, 안 됐어? 이상하죠? 작년과 같은 기간 동안 판매된, 작년과 같은 기간 동안 판매된, 이 기간이 전년 동기간, 작년과 같은 기간 동안 판매된, 작년 기간 동안이죠, 작년 기간. 맞죠? 작년 기간 동안, 맞죠? 말이 좀 애매해요.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바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안 하면 좋아. 자, 얘는 3% 증가했죠? 얘는 이렇게 증가했어, 증가. 얘는 감소했죠? 그렇죠? 그럼 잠깐 생각해요.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얘는 좀 작았다, 그렇죠? 얘보다. 좀 떨어지겠지, 이거보다? 이거보다 좀 떨어지겠네, 여기는? 근데 얘는 이거보다 좀 크겠죠? 그러면 하나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상세가 이 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맞죠? 역전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러면 계산하면 돼요. 알았죠? 만약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게 잠깐 1초, 2초 계산 생각하고, 안 되니까 계산해요. 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3%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라는 거는 퍼센트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여기서 3% 증가해서 얘가 되었다. 이걸 역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3%를 빼가지고 얘가 거의 돼요. 오차가 거의 없어요. 퍼센트가 작을 때는. 그래서 이거에서 3% 빼면 3%. 아직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는 4% 정도 감소했거든요. 3%나 4%나 작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역으로 갈 때는? 맞죠? 여기다 4%를 더하면 돼요. 이거에 4%를 더하면 거의 오차가 없다. 그러면 계산 좀 싫잖아. 이거 4%를 빼는 거랑 이거 4% 더하는 거랑 해봤자 그래도 얘가 크겠지. 그래서 X 이런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F가 G보다 크다. F가 G보다 F가 더 많았다. 4번이 맞는 선지. 다음 9번. 다음에 자료로부터 추론하기 어려운 거. 1번. 자,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 판단을 물어보는 거야. 알 수 없다. 연도별 자동차 수죠. 자, 이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용어가 자동차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수 같은 단어 찾으면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분모 있긴 하네요. 가능성 있죠? 구할 수 있는. 분모는 비율분의 분자죠. 비율 있고 분자는 요건데 요거 있어요? 있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가능. 2번 운전자 상대치죠. 운전자 수 있어야 돼. 운전자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일단 안 돼. 그렇죠? 입고 가야 돼. X.
3번은 자동차 충대수 있죠. 요거. 그리고 사고율 요거 사고율 요거는 건수를 이게 사고율은 상대치니까 뭐분의 뭐라는 거야. 뭐분의 뭐라는 거야. 건수분의 사고를 사고율이니까. 아. 이게 율 앞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거가. 그럼 이 요거가 분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건수가 분자예요. 발생 사고 건수.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그러니까 분자가 사고 건수니까 어떻게 받아내는 게 좀 편해요. 사고 발생 건수 여기 분자죠. 네. 부모는 자동차가 뭐 자동차 총 대수 맞죠? 근데 이게 성질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지. 네.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의도한 게 뭐냐면 이거 빼라는 거야. 의도는. 이거 없고 그냥 사고를 물어보는 거야. 자동차 사고를. 그럼 이해되죠? 네. 이거 넣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이상하죠? 자동차 대수분의 사고 건수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수분의 사고 건수를 묻는 걸 의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수가 있고 사고 발생 건수가 여기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아까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거 구해가지고 얘로 얘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4번 자동차 수 있었고 부상자 있어요? 네. 있네. 그럼 되죠? 그래서 답이 나왔고 그 다음 시간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르면 1번 이거 다 풀게요. 표가 좀 어려워 보니까 1번 우리나라 성인 흡연 인구의 비율 자 그래서 표 2개 표 1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 표 2는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같은 흡연율이죠. 근데 대상이 다르죠. 우리나라 성인 대상 청소년 대상이 다르죠. 우리나라 성인이니까 표 1, 표 1에서 흡연 인구 비율이니까 전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전체 항목을 보시면 되고 감소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연도 갈수록 흡연율이 흡연율을 보는 거잖아. 흡연 인구 비율이니까 어때요? 맨 처음에는 35.1이었어. 뒤로 갈수록 또 떨어지죠. 24.1까지.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맞죠? 비율이 비율. 흡연율. 2번 2006년 이후니까 2006년 포함해서 청소년 여자죠. 표 2죠. 여자 항목 보세요. 매년 이거 매년 감소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자 어디서부터 오셔야 돼요? 요거 봐야 돼. 이거 보면 안 돼요? 요거 계속 감소해야 돼. 매년이니까. 그래요? 네. 매년 감소해요.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청소년이니까 표 2 보시고요. 흡연율의 변동은 성이니까 표 1도 같이 보셔야 되고 변동이 왜 크지 않다. 요거는 남자에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죠. 3번은. 그럼 전체를 보시면 되죠. 자, 변동이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디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처음과 끝 정도 보시면 돼요. 어디가 변동이 커요, 그러면? 흡연율의 변동이. 성인 표 1이죠? 그래서 성인 쪽이 크다. 3번이 맞고 4번. 자, 4번은 이제 1, 2, 3이랑 다른 거야. 선지가. 율이 아니라 인구죠, 인구. 절대치죠. 그러면 위에 상대치의 분자겠죠. 청소년 남자 흡연이고 성인 여자죠. 그럼 위치상 청소년 남자는 지금 선지가 연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 때 아무 연도를 일단 봐요. 아무 연도를 2005년 봐볼게요. 그러면 청소년 남자 흡연 인구는 이거의 분자야. 그리고 성인 여자니까 이거의 분자야. 흡연 인구는. 얘 분자랑 얘 분자가 필요해. 그러면 이거의 분모랑 이거 분모가 필요해. 이거 분모를 뭐라고 해? 우리나라 2005년에 청소년 남자 인구. 얘는 우리나라 성인 2005년 여자 인구. 맞죠? 그거 알 수 있어요? 그걸 지금 각주 같은 거 보시면 안 좋을 거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X. 뒤에 없죠? 밑에? 밑에 없죠?
자, 다음. 잘 보이세요? 잘 보이네. 2번 풀게요. 2007년 성인병 환자 중 성인병 환자 수 2007년 비만도별 성인병 환자 수. 자, 2007년 성인병 환자 중 분모. 그럼 2007년 총 성인병 환자 수. 총. 요거죠. 이 중에 비만은 어디 보세요? 비만은 여기고 성인병 환자 수죠. 비만이면서 성인병 환자 수는 총 요거. 그렇죠? 그래서 159분의 80이 되죠? 식은 이렇게 판단하셨죠? 근데 160분의 80이 얼마야? 딱 떠오르는 게. 이게 159가 아니라 160이었으면 딱 50%죠. 근데 50%가 보니까 이게 뭐야? 좀 너무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요거. 가까워. 이거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 있으면 이걸 할 건데 이렇게 가까워버리면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센 계산. 알았죠? 이거 막 찍으면 안 돼요. 이거 계산하라고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야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자 50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50부터 여기는 당연히 3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160 치면은 40, 70 한 이 정도?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출제하는지 모르겠어 맞죠? 그러니까 159가 여기 710에 몇 개 들어가? 5, 6, 80 5가 안 들어가네 맞죠? 4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앞자리가 50314 정도 판단돼요 미세하게 반올림 셋째 자리에서 해버리면 503일까지만 그래서 3번 2006년 성인병 환자 중 2006년 여기죠? 2006년 성인병 환자 162분에 당뇨병은 24. 자, 선수치 간격을 보세요. 좀 멀죠? 괜찮죠? 적당히 있죠? 그리고 대략적인 값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선지 수치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간격은 물론 적당히 있지만 또 우리가 안에 쓰는 게 뭐냐면 선지 수치를 잘 활용하면 계산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게 뭐냐면 12.8, 14.8, 17.3, 18.4니까 보통 중간 수치 정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14.8 딱 보고 15% 가깝죠. 15% 판단해보자고요. 그러면 15 판단이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의 10%는 뭐야? 약 16이죠. 그거의 5% 절반 50%는 이렇게 되죠. 그럼 앞자리 얼마야? 맞아요? 앞자리 인쇄산인데 앞자리 얼마야? 살짝 작죠? 그럼 15%보다 조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괜찮죠? 다음 4번 다 풀게요. 성인병 환자의 수는 자 요거 보세요. 추세 동그라미 추세. 자 추세가 먼저 언급되면요. 추세가 언급되면 시점 자료에서 첫 번째 시점이랑 마지막 시점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성인병 환자 수 요 자료에서 첫 번째 시점이 2005년도 요거랑 맨 마지막 연도 요거랑 비교하면 돼요. 아셨어요? 근데 여기 감소했죠? 그쵸? 근데 만약에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럴 수 있어. 문제가 좀 이상하게 출제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씩이라는 표현보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매년이 언급되었어요. 매년.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추세는 처음과 끝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연도랑 맨 마지막 연도랑 비교하면 추세는 감소하는 추세는 처음과 끝만 감소하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매년도 들어있잖아요. 그럼 중간 연도 비교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어떡해?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년도 넣고 추셔도 넣잖아요, 선지에서. 그럼 그런 문제의 선지는 문제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 집중해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5개 성인병 중 2005년에서 2007년에서 환자 수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뇌졸중이다. 2005년 7년. 요거 자, 기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기타 안 봐요. 보면 안 돼요. 기타 있으면 기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 고혈압의 증가폭은 10에서 12가 되었으니 증가했죠. 근데 폭은 2죠, 그래서. 그리고 뇌졸중은 9 감소했죠. 마이너스 9 감소했, 마이너스 9죠. 그 다음 동맥은 4, 심장병은 플러스 6, 당뇨병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증가폭이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9짜리죠. 뇌졸중. 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확률 비교잖아요. 또 말하자면 확률. 확률 비교가 된다는 건 상대치 비교, 분수 비교가 된다는 거야. 확률 비교는. 그러면 정상 체중인 사람이랑 비만인 사람의 비만이랑 정상인 사람의 어떤 비율을 비교하는 건데 뭐 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 이 문제는 3번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확률이니까 뭐 보는 거야? 이거는. 만약에 이걸 한다면 비만을 한다면 뭐 보는 거? 비만분에 어떻게 직관적으로 했을 때 뭐야? 비만인 돌림 성인병 걸릴 그러니까 이거 다시 비만이 4? 그래? 성인병. 이 중에서 맞죠? 이거 중에서 뭐? 성인병 걸릴 성인병 환자? 이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맞죠? 이게 딱 직관적으로 맞아 이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좀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 찾아보세요. 자, 일단 비만인 사람 있어요? 네. 비만인 사람이 없어요. 자, 표 위에 비만이 언급되긴 했어요. 근데 표 위에 주어진 비만은 어떤 비만이에요? 비만도. 비만 엔드 성인이죠. 네. 이미 비만이면서 성인 사람자 수를 조사한 거죠. 그럼 비만이 그냥 비만만 가지고 있는 총수는 없죠. 분모가 없죠. 비교가 없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분자가 있어요. 분자는 비만이면서 성인이죠. 네. 그럼 뭐야? 요거죠. 요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요게 뭐다? 분자죠. 근데 분모가 지금 빠졌어. 네. 그럼 옆에 거 비만 말고 뭐였죠 아까? 정상체. 정상체중. 정상체중은 분모 분자 한번 해보세요. 분자는 역시나 있다 없다? 없죠. 분모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X. 답이 3번이네. 근데 4번도 지금 케이스 아니겠어 보니까. 똑같잖아. 3번 4번 구조가. 네. 또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추주자의 의도는 아마 이걸 맞다고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두 개 다 틀리니까 답이 독순서 되잖아. 네. 아마 뒤에 답이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문제를 또 잘못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돼요? 자꾸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틀렸어. 이거 틀린 거야. 두 개 틀렸어요, 지금. 좀 쉽게요. 5번 문제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실업률이 높다. 남자보다 여자의 실업률이 높다. 제목 실업률이죠. 자 연도별 자료죠. 남자보다 여자의 실업률이 높나요? 여자보다 남자의 실업률이 높죠. 그리고 자 여기 요 단어 한번 우리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바꿔서 예를 들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아니라 여자보다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자보다 남자의 실력이 높다라고 하더라고 굳잖아요. 바꿨을 때 지금 저보다 모든 연도에서 남자가 높죠? 그럼 당연히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요거를 바꿔. 얘가 3.9가 3.4야. 그러면 맞아. 맞다고 해야 돼.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실업률이 높다 해놓고 요것도 바꿔. 그러면 맞다 안 맞다? 그래도 맞다고 보셔야 돼. 하나가 근데 전반적으로는 단어가 모두 다 높을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주요 대부분이 높으면 맞는 거라고 보셔야 돼. 알았어요? 하나는 어떻게 좀 발레가 있어도 된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없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이제 다 높아야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2번. 2004년과 2005년에 여자 실업자 수니까 이건 분자겠죠. 그래서 요거의 뭐다? 요거의 분자죠. 근데 이제 퍼센트 비율이 같죠. 근데 비율이 같다고 분자가 같나요? 아니죠. 자, 이거의 분자랑 이거의 분자가 같은지 물어보는데 얘 비율이 같다고 해서 뭐가 같아야 돼? 분모도 같아야 다 같겠죠. 그래야 분자 같겠죠. 그래서 분모가 뭐야? 얘 둘이 분모를 확인해야 돼. 얘 둘이 같다고 해서 얘가 같은 건 아니니까 분모를 확인해야 돼. 분모가 뭐냐면 2004년 여자 인구 어떤 인구예요? 자, 요거 공식을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두세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요. 요 개념은 여기가 공식적인 개념이라서 바꿀 일이 없어요. 잘 나오는 개념이라서 익혀두세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자,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요거는 이거예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맞죠? 취업자랑 실업자랑 합한 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분모와 이거의 분모가 뭐라고요? 뭐겠어요? 요거의 분모는 2004년 여자 뭐다? 경제활동 인구. 알았죠? 요거는 2005년 여자 경제활동 인구는 나는 연도별 없잖아. 분모를 비교 안 줘줬기 때문에 분자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틀었어요. 3번. 2007년에는 전연도에 비해 전 연령층 요 3개에서 이거는 취업자 수죠. 자, 기억해 두세요. 또 지금 요거 딱 보시면은 실업 플러스 취업분의 실업이죠. 그러면 이거에 반대 여집합은 뭐야? 이거 아까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어 요거 요게 만약에 9.1%잖아요. 그럼 요거는 몇 %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해서 100이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 취업자 수를 비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좀 어렵게 주제는데. 연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거랑 요거를 관련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신다면 아까 전에 2번 선지처럼 실업자 수는 일단 우리가 비교를 연습을 했었죠. 3번 선지도 취업자 수니까 취업자 수 반대가 실업자 수잖아. 그러면 요게 9.1% 반대는 뭐야? 요거는 91.8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틀나? 이렇게 돼. 이걸 취업률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업률 플러스 취업률을 하잖아요. 실업률 플러스 취업률을 하면은 100%가 돼야 되지. 이해하실 때? 네. 자, 그래서 결국 이걸로 바꿔가지고요. 이거의 분자랑 이거의 분자를 물어보는 거야. 맞죠? 이거랑 이거의 분자를 물어보는데 혹시나 이거의 분모는 뭐다 둘 다? 얘랑 변함이 없어요. 얘랑. 이거 뭐다 보면 2006년 이 연령대 경제활동 인구. 이것도 2007년 이거 경제활동 인구. 알았죠? 그래서 이거 경제활동 인구, 요거 경제활동 인구를 알 수 없어서 또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걸 3번을 빨리 풀어. 이제 나중에는 빨리 풀 수 있겠죠. 딱 보고 머릿속에 다 적지 말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관련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반대편 퍼센트, 이거 반대편 퍼센트의 분모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네. 그래서 틀렸다. 4번 15, 29세 취업률이 연령층 취업 높아지고 있다. 맞아요? 네. 이건 어떻게 판단돼? 말씀드렸죠? 실업률의 반대가 취업률이라고요. 퍼센트, 100% 전체에서 연식밥 관계라고요. 근데 이게 높아졌다 말은 계산하지 말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돼요. 그렇죠? 낮아져요.
나눠지죠. 그래서 요거 됐어요. 넘어가. 요거 빼요. 왜 있냐? 다음 이게 그니까 뭘 말하다가 제가 괜히 말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보세요. 제 말대로 하면 요거 플러스 요거에서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랑 요게 지금 보시면 요거랑 요 분모끼리 한번 보시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요게 같다는 뜻이잖아요. 맞아 맞아. 네. 분모 같아야 100%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랑 같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야. 좀 이상하다 이게. 요거 경제활동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원래 개념이야. 이게 그거예요. 이게 원래 개념을 부정하면 이게 아니라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그런 게 있다. 6번. 자, 표 안에 i에 들어갈 값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표에서 들어가면 자, 어느 방향으로 100%가 되는지 보셔야 되죠. %잖으니까 자, 가로 방향으로 100%가 될 것 같아요. 세로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0%가 써졌죠. 네. 여기 100이 있어 버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돼서 100%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세로로. 그럼 이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자, 요거 다 더할 수밖에 없어. 계산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어요? 진짜요? 끝자리. 작은 값을 물어보는 거 확인하고. 끝자리 보니까 요거 7. 얘는 5. 그러면 2죠. 그럼 이게 끝자리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끝자리가 8이 돼야 되죠. 맞죠? 맞아요? 근데 끝자리가 8이 되는데 얘 둘이 들어서 끝자리가 8이 된다는 거죠. 아니 16.6은 계산 안 했어요. 네. 그럼 이 끝자리가 2가 돼야 돼. 네. 그래서 2가 되는 게 아쉽게 2개야. 이러면 이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답 나오죠?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또 7번 보세요. 자, C 영화관의 여학생 가운데 68%는 대학생이었다. 이해하셨죠? 여학생분의 대학생이 68%. C 영화관의 여대생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관련된 데이터 위치를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데이터는 C 대학이면서 어쨌든 여자 쪽이고 학생 쪽이니까 요거죠. 그쵸? 요거랑 관련되죠? 그러면 요거 매출액인데 제목 봐요. 제목 없으니까 발문 읽어요. 요거 반드시 읽어야 돼. A, B, C, D 영화관 A, B, C, D 영화관의 입장자별 매출 비율이죠. 매출 비율. 그럼 요거 해석해 보세요. 세로 방향으로 100%가 되죠? 확인했죠? 그럼 뭐 그래 뭐? 전체 뭐? 세로 방향으로 100%가 되니까 세로 방향으로 더해서 100%가 되니까 요 용어 세로 방향의 변수 이 입장자 변수가 분자로 빠져요. 맞죠? 입장자 변수가 분자로 빠지고 나머지 용어는 같아야 돼요. 분모 분자가. 그러면 매출 비율이니까 매출액분의 매출액일 거고 당연하게. 그렇죠? 그래서 총 매출액 C 영화가 총 매출분의 그거 중에서 이 영화가 총 매출액분의 그거 중에서 요 26.8%는 여자죠. 여학생이죠. 여학생 매출액. 여학생이 매출을 가져온 거. 여학생이 매출을 가져온 거. 당연히 C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지 보세요. 발문 보세요. 요게 뭐야? C 영화관의 여대생 매출액이 어떻게 해요? 결국 뭐다? 이거죠, 이거. 26.8%의 분자를 물어보는 거잖아. 분자를 물어보네? 그러면 비율 곱하기 분모를 하면 되네. 그럼 얘는 있네? 실수. 여학생이 아니라 여대생. 여학생, 여대생이죠? 자, 그러면 이거의 분자가 아니라 자, 이거 잡으셔야 돼. 이거 중에 또 쪼개진다는 거예요. 맞죠? 쪼개가지고 여대생이 대학생이죠? 대학생인 게 있고
여대생이 아닌 게 있다는 거야, 매출액이. 요 매출액이랑 요 매출액 합해가지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 이것만 구해요, 이 매출액만. 그걸 묻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더 활용하면 이게 주어졌거든요. 여기 어떻게 활용되냐? 여학생 가운데 68%가 여대생이죠. 그러면 이거 보자. 자, 보세요. 이 매출액 중에서 얘 매출액이 68%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이 여기서 68%는 뭐 부른 거야? 여학생 중에서 대학생이 68%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액이에요? 이거 매출액 개념이야? 아니잖아. 이거는 여학생 총 인원분의 네. 대학생 총 인원이잖아. 여대생. 그래서 아까 여기 적었던 이 여대생 매출액 비율이 68%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대학 여대생 매출액 비율이 68%였다면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68%일 뿐이에요. 여대생이. 그래서 이 매출액 중에서 이게 2%로 이 여대생 퍼센트 매출액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구할 수가 있을까? 못 구해요. 아셨어요? 못 구한다고요. 매출의 그 여성 비율을 구한 다음에 여성 아니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빨려 드냐면은 이걸 출제 의도는 뭐냐면은 68%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활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대생 총 요 매출액 비율로 보면 68%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분자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죠? 이거의 분자를 물어보니까 이거의 분자를 물어보면 이거 곱하기 68 곱하기 이거 그래서 26.8 곱하기 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자 이런 거야. 그냥 설명 풀어서 얘 곱하기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자, 이거 하면 요거 하면 뭐 나오냐면 요거 하면 얘들이 곱하면 이거 분자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여학생 매출액 나와. 근데 여학생 매출액 구해볼게요. 설명을 이해를 위해서 대충 구해볼게요. 그러면 1940 곱하기 뭐 2 곱하기 하면 27, 한 5,400, 한 540 나와요. 540. 얘가 540이라고 칠게요. x가 총. 근데 이 중에서 540이 어떻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60. 여대생 매출액이랑 여대생 아닌 거 매출액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잖아, 맞죠? 네. 근데 문제에서 그런 거 요건 물어보잖아. 근데 주어진 조건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요거 하나 주어진 게 뭐냐? 여학생 인원분의 여대생이죠. 그러면 이 540 매출액 중에서 자, 여대생 인원이랑 여학생 인원이 여대생 인원이 68%라고 해서 매출은 똑같이 이 금액 68%로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해돼요? 540에 68%가 여대생 매출로 딱 떨어져야 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대생이 얘가 여학생이 만약에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68명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540 매출액 가지고 100명이 540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68명이 이거에 68% 매출가 싹 떨어져야 돼요? 그럼 보장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어떤 전제가 깔려야 돼요? 추가에 그게 되려면. 수만큼. 그렇죠. 그 사람 수만큼 똑같아야 돼. 여대 학생 수 있죠? 요거랑 요거랑 1인당 있죠? 1인당 매출액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그게 되죠. 근데 그게 보장 없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맞죠? 그 오래 문제 오래.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문제 오래 어떻게 만들려면? 요거를 바꾸면 되겠지. 어떻게? 여기 뭐 넣으면 돼요? 매출액 넣으면 돼, 매출액 넣으면 돼. 알았죠? 그래서 매출을 넣었다고 칠게요. 치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되죠? 아까 몇 퍼센트? 이렇게 되죠. 맞죠? 요거 계산 좀 복잡한 식. 선지 수치 관계부터
가야 돼. 적당히 간격이 적당히 있어요. 가까운 건 아니고 너무 딱 이 정도가 난이도가 적당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쉽지 않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굉장히 비싼 건 아니라서요. 엄밀하게 너무 정석적인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계산하니까 좋을지 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계산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죠. 일단 곱하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요. 곱하기가 좋은 숫자 있죠. 곱하기가 편한 숫자는 좀 밀어두는 게 좋아요. 하나는. 그래서 요거 1941은 마지막에 누를게요. 앞자리가 1인 경우니까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먼저 처리해보죠. 68 곱하기 27 맞죠? 이렇게 해볼게. 그럼 68 곱하기 27 이것도 생 계산 싫죠? 그렇죠? 선지가 굉장히 이상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70 해가지고 한번 곱해봐요. 49, 74, 18이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게 이거 두 번째 자리에서 제가 바꿨죠. 두 번째 자리에. 오차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걸 대충 좀 하고 싶으면 70으로 굳이 하고 싶으면 이런 화살표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 곱하기 지금 남은 게 얘가 되죠. 그렇죠? 근데 19 곱하기 19 그 숫자가 까먹어요. 얼마였지? 이게 90벌이죠. 까먹었으면 90벌려요. 9 곱하기 19 이러면 17 36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바꿔야 되니까 다행스럽게 막 이쪽 근처로 나왔으면 좀 어려운데 36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펼쳐보면 다 못하겠네요. 8번 보세요. 오는 거 1번 2007년 대비 2008년 성경 동그라미 5%포인트니까 퍼센트끼리 빼는 거예요. 퍼센트끼리 빼니까 이상이 감소한 기분 모두 세요. 요거 두 개. 기억 몇 개인지. 자, 5 이상 나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까지. 맞죠? 네 개. A, D, G. 2번 2009년 10년 실질 성장률이 자 제목 봐야 돼. 제목. 성장률 요거 또 고쳐야 돼. 의도가 뭐겠어요? 이거 성장률이겠죠? 여기 실질 빼고 요거 빼요. 실질을 빼요. 실질. 2009년과 10년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 동일해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다르죠? 네. X. 자 2번 틀렸고요. 3번 2006년 각 기업의 성장률이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거 다 봐야 돼. 그냥 단순 비교. 감소했어요? B가 달래. 4번 A, B, E 세 개를 쓰면 각각 2009년에 2010년 9년 비교. 9년이 2배 이상이에요? A, B, E 맞죠? 2배 이상 맞죠? 네. 맞고 뭐야 옳은 것이 몇 개예요? 하나 4번이죠? 맞죠? 다음 9번 자 우유에서 물과 기타를 빼요. 이거 두 개 뺄게요. 빼고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백분위를 새로 계산하래. 어떤 백분위인데 뭐 단백질의 중량에 대한 백분위죠. 그러니까 단백질의 중량을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뭐 두 개 빼고 이렇게요. 요거 세 개 더한 것분에 얘. 그쵸?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 계산하면 계산하죠. 7.1, 10.4 10.4분의 2.9가 되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갑자기 103 29 뭐예요? 104죠? 그럼 이거 어떻게? 6이 한 4% 빠져 4%. 2구보다 조금 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4%니까. 맞죠? 2번. 맞죠?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안 돼. 이해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10번. 10번 보세요. 10번이 문제가 있는데 단위가 되는데 단위. 자, 우유의 기타 성분 안에는 A 영양소가 0.17%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유 전체에서
A 영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고 선지가 수치가 어때요? 특이점 있죠? 앞자리 2.8과 다 똑같잖아. 뭐만 달라요? 뭐만 달라? 선지 수치 특징이 이거는 앞자리 28과 똑같다는 거는 뒤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냐 10의 마이너스 1개는 다르잖아. 그럼 뭐만 다르다는 거야? 단위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넣은 건데? 단위만 넣은 거예요. 단위만. 그리고 뭘로 두면서 앞자리 숫자를 2.89로 두면서 2점 알았죠? 0.17%예요. 0.17% 우유 전체에서 그죠? 우유 전체에서 우유 전체 100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100분의 그렇죠? 그리고 기타 여기 기타가 1.7이죠. 근데 이거 안에 그 아까 어떤 성분 있죠? 그 성분이 얼마큼 있다는 거야? 그 성분이 되게 적다는 거야. 요거 0.17이 아니라 0.17%야. 어?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냐면 얘가 전체가 우유가 100이면 중량이 분자가 1.7이죠. 일단 요거만 기타 놓으면 1.7 곱하기 맞죠? 쪼개지죠. 얼마큼 그 중에 0.17%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보세요. 여기 요거 보셔야 돼. 이거 보세요. 요 선지 수치가 다 뭐가 있어요? 끝에 퍼센트가 이미 들어있어요. 맞죠? 네. 그걸 주의하셔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퍼센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 단위만 찾으면 자 기본적으로 1.7 곱하기 우리 2.8을 만들어야 되잖아. 2점. 그래서 1.7 곱하기 1.7을 하면 이게 2.89가 나와요. 알았죠? 근데 요 1.7이 요 1.7과 단위가 똑같고요. 요것만 단위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면 요 1.7에서 요게 단위가 몇 칸 내려가냐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요거는 주의할 게 0.1, 이거 자체가 0.17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0.17%예요. 맞죠? 퍼센트라는 건 두 칸 더 어떻게? 두 칸 더 내려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1.7에서 몇 칸 내려가야 돼요? 3칸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1.7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칸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지. 되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 붙어야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돼요. 자, 조금만 더. 11번. 요거 문제가 풀어봤어요, 지금? 풀어봤어요? 풀었어요? 한번 좀 빨리 풀어봐요. 시작. 1분. 풀었어요? 자, 일단 먼저 판단할게요. 어떤 애를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로. 참여율 두 번째 높은 애가 어디예요? 참여율은 뭐야? 참여율은 상대치, 분수. 참여율 공식은 없지만, 각주는 없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 수분의 참여 계측하네. 분수 비교. 예분의 분수 비교가 제일 큰 거, 두 번째 큰 거. 부터 봐요. 어떻게 비교하는 게 유리해요, 이걸? 이거는 딱 보니까 뭐가 눈에 띄어있는지 보여야 돼. 분수 비교하는 게 뭐가? 비율. 몫을 보니까 앞자리 4, 1분의 4, 3이잖아. 1보다 크죠? 얘는 1보다 아주 약간 작죠? 얘는 많이 작고, 그러면 얘가 1, 2등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거 중에 이게 더 크겠죠? 딱 이게 더 크죠? 그럼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인 거야. 그럼 2014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전형적인 참여를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연도? 요거죠. 그럼 3305에서 3845로 증가율을 구하는 거죠? 그럼 딱 봐도 있어요? 답이 없어요? 있어요? 3305에서 3805는 대략 몇 퍼야? 대충. 33에서 38, 3833 빼면 얼마야? 5죠, 5. 33분의 5는 거의 몇 퍼센트예요?
13분의 3배 하면 돼, 맞죠? 네. 그러면 15%죠? 네. 15%가 있어요? 딱 왜? 33분의 5. 이게 더 자세히 보면 33분의 5사에 가깝거든요? 네. 그럼 요거 3배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16.6%가 나와버려요. 16이 이쁠 수 없어. 확실히 이거 아무리 약이라 되니까 하더라도 15.6%야. 이건 틀렸다고 봐야 돼요. 뭔가 이상하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요거라고 친다면 한번 요거 퍼센트화 해버리면 요거 두 개 빼보세요. 두 자리 한번 더 줄여보세요. 얼마예요? 한 52죠? 앞자리가. 요거 38 각질이 3845죠? 요거 한번 계산해보죠. 맞죠? 그럼 요거 어떻게 바꾸면 편해요? 38이니까 가까운 숫자 나눠봐요. 13%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안에 1을 해야 되잖아. 꼭 해야 되겠죠. 13보다 좀 큰 건 있죠. 요거. 이게 정답 뒤에 보면 이게 3번 뒤에 있을 거야. 3번 뒤에 있으면 뭐다? 어떤 연도? 맨 마지막 연도를 우리가 한 거겠지. 축제자는. 문제가 잘못됐다. 맞죠? 뭘로 바꾸면 돼요? 첫 번째. 가장 높은 그건 돼요. 됐죠? 그렇게 좀 문제 오류 발견하는 것도 연습이 되거든요. 자, 12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 하천에서 채취하는 비중은 제목 보세요. 채취 현황 구성비 퍼센트 자료 세로 방향 100%, 세로 방향 100%. 비중은 2007년도에 가장 높아요. 연도끼리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비교하세요. 21.3이 제일 크죠. 그다음 2007년에 가장 낮나요? 9.9죠. 제일 낮죠. 1번 맞고 2번 공구범을 채취 현황에서 다른 공구범에 비해서 세로 방향 비교. 산림 지역에서 산림 세 번째 거 채취한 비율이 가장 높나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비중이 제일 높죠? 네. 산림 지금 공구범별 세로 방향 비교하면 근데 2번 선지가 연도 언급이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라는 거야? 이러면 모든 연도에서 많아야 돼요. 굳이 따지지 않았죠? 네. 3번은 2007년 산림 지역에서 채취하는 비중 퍼센트 그대로 보시고 비중이니까 2005년 육상 지역에서 찾은 비중의 8배 비중 그대로 보시면 되죠? 이거 뭐가 8배라는 거야? 48, 54.5가 6.6에서 8배라는 이상이라는 거죠? 66 곱하기 8 하세요. 66 곱하기 8, 86에 48, 86에서 528. 528보다 545가 크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4번.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바다 지역은 2010년에 채취하는 비중이 6.1%포인트 증가했어요? 맞죠? 31.1에서 25.0을 빼면 되죠? 그러면 6.1 딱 나오죠? 네. 맞죠? 2009년 10년 비교 바다 비교. 네. 비중 그대로 비교. 네. 퍼센트 포인트.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아까 틀린 거. 3번 아까 맞았잖아. 다른 거다 맞았는데. 다 맞았어요? 네. 3번 틀리는 건가? 2007년 산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지하는 비중은 2005. 제가 이거 못 봤어요. 빨리 안. 2005년이죠. 요거랑 요거 비교해요. 아니죠. 8.9에 대충 9를 치세요. 9 곱하기 8. 9, 8, 72. X. 여기까지.